저는 뭐 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잘한 걸로 평가를 하고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정책이 세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어서 이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는 이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타겟은 중산층 서민이에요. 특히 중산층 수요가 억제되는 굉장히 차별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은 수요를 이렇게 억제한다는 뭐 LTV를 극단적으로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 접근성을 제한을 건 거예요. 근데 금융 접근성을 제한을 걸었는데 이게 대상이 모든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이거의 대상이 주로 중산층에만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를 했을 때의 금전적 부담이 주어지는 형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즉, 지금의 정책은 집을 사기 위한 금융 접근성 자체를 막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집을 보유했을 때 적정한 부담이 주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첫 번째 단계는 사실 보유세 인상이에요. 보유세가 지금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보유세가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0.3%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종부세 폐지하는 대신에. 두 번째는 저라면은 이걸 하겠어요. 뭐냐면은 고가주택에 대해서 주담대 이자에 대한 가산금리를 붙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금융 접근성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택의 유형별로 주택은 사실은 그 위험도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가주택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대한 착각입니다. 고가주택이 트로피 에셋인 건 맞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고가주택은 트로피 어셋으로서 프리미엄을 붙는 건 맞지만은 고가주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부동산 금융하는 사람들의 커먼 센스는 고가주택은 그 위험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 프리미엄을 붙여요. 가산, 금리 자체를. 그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점버 모기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잖아요.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나눠봐야 돼요. 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어요. 프라임 모기지는 안전자산이에요. 그 안전자산에서 터진 게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위험자산 부동산에서 터진 거예요. 그럼 이 위험자산, 서브프라임은 뭐를 나뉘냐면 두 개로 나눠요. 알트1이라는 거하고 점버 모기지를 나눠요. 알트1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것들인데 미국은 아파트가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은 단독주택이고. 알트1은 그거 대상이고 점버 모기지는 뭐냐면은 아주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맨션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초고가 아파트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프라임 모기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라고 하면은 점버 모기지는 10년 전까지는 7%였어요. 그러니까 300bps의 가산금리가 붙어요. 지금은 한 100bps 정도 붙는데 그럼 대략 프라임 모기지가 4%나 5%라고 하면은 점버 모기지는 6%에서 7%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고가주택에서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럼 고가주택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때리는 그 금융상품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요와 관련된 억제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 0.3%까지 인상하는 거. 두 번째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가산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0% 또는 300bps 붙이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보유세도 부담이 될 것이고 그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 이자까지 부담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200bps, 300bps의 고가주택의 가산금리를 뭘로 활용하냐면 그걸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주택도시기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남은 게 없어요.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금 부족분을 고가주택의 가산금리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 형평도 강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부작용은 어떤? 우선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 접근성에 대해서 제약을 걸어 놓은 건데, 금융 접근성에 제약을 걸어 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소득자, 중산층, 저소득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이 되면은 고소득자들은 괜찮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과 그 이하의 계층에서 금융 접근성에 있어서의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 문제 제기되는 그 비판이라고 보고, 그럼 만약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고소득자들은 괜찮아요. 중성층도 그렇고 서민들도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호선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33평도 9억 이내가 있고 25평은 지금 6억에서 7억 사이인 데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글로 몰렸어요. 몰린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고는 또 다른 서민들이 봤을 때는 그 가격 상태가 과거에보다 더 올라버린 상태라고 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분노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주택담보대출 최대치 6억 원인데 이걸 또 5억, 4억 원 낮출 거냐고요, 사실은. 아마 그렇게 하면 더 분노를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금융 접근성에서 제한을 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2호선 외곽에 있는 노도성 지역이 지금 25평이 한 6억에서 6억 5천 하는데 이게 9억을 넘어갔다. 또는 33평이 지금 8억 초반 중반인데 이게 10억이 되어버렸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순간 주택 매수를 생각했던 예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회를 놓치고 본인이 가격이 상승한 기간에 이 주택에 대해서 매수를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3억 갖고 주담대 한 6억으로 집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가격이 10억, 10억, 1억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돈 2억, 3억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거는 굉장한 그 파급력을 나타낼지 몰라요. 그럼 그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주담대를 더 지금과 같은 논리를 더 강화시킬 거냐? 지금도 6억밖에 안 되고 5억까지 할 거냐? 그럼 사람들은 더 분노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급 관련된 주택 정책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단기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문재인 정권 때 봤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규제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지금 강력한 규제는 맞고요. 뭐 이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이제 노도성이라든지 2호선 외곽에서도 움찔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이거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분히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뭐 현재의 정책 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 주담대를 지금 6억 원에 더 낮출 것인가? 낮추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회를 못한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자기들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높이라고 요구를 할 것이지 낮추라고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아마 그러면은 세금으로 또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이 아예 이번 기회에 이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세제도 보면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마다 세금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차제에 여야에서 합의를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거 원칙 세우고 로드맵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자꾸 땜질식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주택을 참여하는 사람들도 경제 행위를 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 정부가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으로 미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정부가 땜질식이 아니고 시장 정책 전반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규제로 뭐 DSR, LTV 갖고 장난치는 거는 작동도 안 했고 문재인 정권 때, 지금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정부의 편의주의적 시각이고 땜질식이에요. 아마 작동 못할 겁니다. 장기적인 어떤 그렇죠.